안녕하세요. 이보기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나이를 80살 고개를 넘어보니 이제 드디어 보이는 것들, 이런 주제입니다. 아침 방송에 대중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제목이 왜 그렇게 사셨어요 하는 주제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산 것을 그리워하면서 마지막 소절에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 나이가 들고, 자식 키우는 동안에 우리 세대는 6.25를 겪고 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겪고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룩했지만은 그 고생 힘들 때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자식을 가리키고 결혼시키고 살림살이를 내주고 이런 데 올인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돈이 계속 생길 줄 알지만은 자식들은 이제 부모들을 외면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 왜냐하면 서구화 문명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던 그런 맏아들이 토마토 봉양하던 이런 풍토는 이제 사라졌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농토를 줬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모를 모셨지만 지금은 도시생활은 이제 상속법도 바뀌어져가지고 뭐 맏아들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시집간 딸까지 전부 나눠주고 나면 그래주고 나서도 아직도 자식들이 취직이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큰 거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부모 밑에서 아직도 부모가 용돈을 줘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들은요 돈이 무조건 많이 생길 줄 알았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바뀐 게 뭐냐면 우리 때도 우리 또래도 취갑잔치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칠순잔치도 저 자신도 칠순 때 가족끼리 모여서 뭐 잔치라는 이름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칠순에 기념을 했습니다. 팔순 때 갔습니다. 장수했으니까. 엊그저께 어느 존경하는 분이 미수연 해가지고 88세에 잔치를 하는데 참 초청을 받고 가보니까 88세라는데 노인이라는 시간이 날 정도로 건강하고 돌아보니까 요새 덕담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또는 뭐 120살까지 사세요. 인간 수명이 125세라는 논리적 근거는 막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포유동물은 완전히 자랄 때까지 자라고 나서 그러고 5배를 산대요. 그러니까 5년간에 다 자라는 동물은 25년이 수명이고 사람은 25살까지는 성장하니까 125세까지가 수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 전문가들의 얘기고 내가 농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엊그저께 최근에 제가 문상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친구 장모가 들어가셨는데 장문 들어가서 제가 가까운 사이라 문상을 갔습니다. 그 물어보잖아요. 궁금하니까. 올해 고인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99세입니다. 아, 아깝다. 1년만 더 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한 집을 갔는데 그 집도 공교롭게도 98세예요. 아, 2년만 더 살았으면 100살 채우는데.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3.6세입니다. 남자가 80.6세고 여자가 86.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7년도 노인 5% 정도일 때 우리나라의 노인을 65세로 정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할 적에 그때
노인 인구는 전체의 5%였습니다. 그 노인들이 그래 작았으니까 제가 70대 때 이제 강의를 가서 소개를 하면 70대에 억대 연봉을 받는 뭐 명강사 이거 소개라 그러면 그땐 뭐 그렇게 생각 70대에도 현역 강사로 다닌다 이랬는데 지금 80대가 돼도 다니니까 그때가 쑥스러워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근데 왜 100세 시대에 요즘은 60대도 어린애 취급을 받느냐. 이건 왜냐면 81년도에 65세를 노인으로 정했는데 지금 수명이 그때로부터 43년 지났는데 수명이 18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65세 제자리를 노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퇴직 공무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 시의회라고 그러는데요. 한 10,000여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회의 평균 연령이 77세입니다. 그 시의회에서 몇 년 전에도 87년도에 처음에 장수연을 했습니다. 그때는 70세 이상 되는 모습을 모시다가 장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 2,000명씩 모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도저히 10세 이상은 노인을 직접 수 없기 때문에 8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데도 600명이 되기 때문에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연 잔치를 점심 한 끼 먹여주고 이러는 것을 두 번에 나눠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게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는 요즘에 이제 노인을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인이고 중년이라고 하는 건 66세에서 79세다. 그리고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야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어느 분이 유엔에서 그런 걸 발표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7%가 노인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 사회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14%가 노인이 많으면 그때는 이제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이것이 이제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20%가 되는데 35년이 되면 이제 30%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 이제 노인이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현실이 왜 그러냐면 나는 외국에서 폴란드에서는 노인이 소위 고령사회에서 초령사회로 가는데 100년이 걸렸다는데 어느 나라는 30년 걸렸다는데 우리는 25년 만에 바로 25%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노인들이 죽지 않고 젊은 애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결국 비율은 노인은 점점 높아지고 애들은 작아지는 거니까 지하철 타면은 그런 얘기 하자. 옛날에는 노인석은 텅텅 비었습니다. 몇 명 안 됐으니까. 요새는 노인석이 지하철에 3개 좌석을 이렇게 이쪽에 마주보게 6좌석 해놨는데 노인들 저도 그 속에 앉으려고 타보면요. 언제나 빈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에 젊은이들 하는 쪽에 빈자리가 더 많을 때가 가끔 발견하면서 혼자 씩 웃어봅니다. 근데 노인들이 오래 사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장수한다는 거니까. 장수는 오복 중에 하나니까. 근데 장수가 하다 보니까 빈털터리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꼴찌입니다. 이 40%에 육박하는데 노인 중에서 100명 중에 40명은 빈곤하다는 겁니다. 남자는 좀 난데 여자는 더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많은 것은요. 돈을 전부 써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쓴 거 생각해보세요. 빚어가지고라도 대학을 애들 가르쳤잖아요. 장가들 때는 애들 살림내준다고 방을 얻어주던 전세를 해주던 부모가 책임져가지고 방을 얻어줬잖아요. 요새 장가들 때 요즘에는 이제 조금 젊은 애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안 살지만 대개 부모들은 자식들 살림내주고 하느라고 그러고 자식을 내줬는데도 요새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다시 부모한테 들어와서 큰 거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부모의 신세를 지려고 하는데
지금 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버는 돈. 늙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부산상공회에서 조사해봤어요. 왜 재취업을 하려는지 알았더니 40.5%가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랍니다. 노인 자살률이 많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첫째는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고, 두 번째가 소위 건강 문제 때문에 자살한다 그럽니다. 참 슬픈 비교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인생 70고래위잖아요. 70살기 어렵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70살 정도 살 줄 알았어요. 60살 때는. 근데 공무원 퇴직할 때는 연금을 지급할 때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일시불로 다 받아가느냐, 아니면 연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받을 거냐. 옛날에는요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벌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70까지 살 때까지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의미로 일시불로 받았는데 요새는 일시불 받는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 저도 퇴직한 지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죽을 것 같지 않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연금 액수가 불어나는 것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예상 못한 빚빈 부익부는 예상했던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병폐가 있다면 하나가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다가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부자도 많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그늘 속에는 가난한 사람도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은 이것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장수가 본인도 당황하게 되고, 사회도 당황하게 되고, 국가도 당황하게 되고, 노인 빈곤 문제가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러고, 또 할 길도 없잖아요. 또 설사 좀 일자리가 있다시더라도 그건 아주 제한적이고, 요새 노인들이 일자리가 있습니까? 80년도 제가 일본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돈 받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주관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노인들을 갖다가 부모들이 저렇게 되면 자식들이 가지 노인들을 이렇게 일하게 시킨다 했더니,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그대로 일본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샘물은 무진장 나온다 그러잖아요. 계속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경제 문제는 돈이 늘 버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나이들 모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시간이 가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가난한 것도 몸 아픈 것도 시간이 가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한 번 나빠진 건강 문제, 한 번 나빠진 경제 문제는 점점 갈수록 어려우면 어렵지 더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과거에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살았잖아요. 자식들이 농경사회에서는 농토를 주니까 맏아들이 받아가지고 부모 봉양하고, 그러고 맏아들이 이제 모든 걸 하고, 요즘에는 농경사회가 탈피하고 도시화 생활에 되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면 이걸 몽땅 다 똑같이 분배하잖아요. 배우자는 50% 받고 아들들에게는 그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집간 딸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경제 부조, 사회 구조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들의 자식들이, 맏아들이 나를 봉양한다는 생각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어디로 가느냐? 부모들이 자식들을 봉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병원이지, 요양원이니, 또는 혼자 사는, 소위 말하면 소위 이제 혼자 사는 단독세대. 근데 단독세대의 가난율은 더 심합니다. 혼자 사는 1인 세대가. 그래서 한 살에도 더 젊은 세대 절약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적어도
생계를 100살까지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절약하는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돈 벌 생각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약 버는 돈이 있다면 그거 그냥 팔아서 집 같으면 큰 집 같으면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거 쓰고 아니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걔도 개인연금, 국민연금 들어가지고 연금에 의존하고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도 국가도 사회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자각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받아주면서 그러나 이제 나중에 또 그러겠죠. 자식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지나간 세월은 앞으로의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굶어가면서 자식 공부 가르치고 돈이 없어도 자식 결혼할 때 집도 결혼하고 애쓰고 비도 더 해주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여러분의 노인 문제 다가옵니다. 50, 60대 젊은이라면 자기 스스로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 지금 노인이라면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규모 있게 신세 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일을 갖는다면 건강을 동반한 일자를 가져가지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지혜 이것이 저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80이 넘어서 바라본 저의 세상 노인의 문제를 한번 그냥 행설수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여러분 늘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오늘도 스마팅 합시다. 스마트하게 파이팅입니다. 스마팅, 스마팅, 스마팅. 감사합니다.